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의 재임 기간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이 한창 진행 중이던 시절과 상당 부분 겹치는데요. 하지만 김기춘 전 실장은 최순실 씨를 알지도 못하고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보고받은 일 없고 알지 못합니다. 만난 일도 없습니다. 통화한 일도 없습니다. 김 전 실장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1987년 유경재단 직원들이 최태민과 최순실 부녀의 전횡에 반발해서 분규를 일으켰는데요. 이때 김 전 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 또 김 전 실장이 최순실 씨가 강남에 소유한 빌딩 사무실을 이용했다는 의혹, 또 2006년 당시 박근혜 의원을 수행해서 독일을 방문했을 때 최순실 씨와 동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가 왔는지 몰랐다고 해명을 하는 등 여전히 모르고 또 몰랐던 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차은택 씨의 변호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지시로 차은택 씨가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을 직접 만났다는 겁니다. 2014년 6월인가 7월경에 김기춘 비서실장 공관에서 차은택, 김종 차관, 그다음에 당시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내정자를 김기춘 비서실장 공관에서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경위를 좀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고영태와 처음 만난 것이 2014년 한 4월, 5월경인데 그때 최순실이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제 사업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차은택 감독으로서는 뭐 선뜻 그걸 믿을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디를 좀 찾아가봐라 하고 가봤더니 거기가 청와대 비서실장 공간이었고 거기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자 김기춘 전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차은택을 만나보라고 해서 만났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 진실은 어디까지일까요? 야권에서는 김 전 실장도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의 지시로 차은실을 만났다고 인정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제 최순실의 만남을 부인하고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법률 미꾸라지이자 형량을 즉석에서 계산할 수 있는 형량 계산기 김기춘 실장이 이 모든 것을 다 검토하고 검찰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밝혀진 대통령에게 혐의를 씌우고 있는 것이라고밖에 해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김 전 실장은 최순실 씨가 이용하는 차움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요. 하지만 김 전 실장은 지난해 4월 일본에 있는 차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가 아닌 면역세포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을 둘러싼 의혹은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변협 공보이사시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 전에 이쯤 되면 차은택 씨가 최순실 씨와는 완전히 돌아섰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이제 균열이 생겼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차은택 씨는 이 고영태한테 지금 2014년에 최순실 씨를 소개받았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아무래도 충실하게 최순실의 그 어떤 부하 역할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하면서 일종의 이제 그 최순실이 어떤 그 국정농단하기 위한 이런 어떤 불쏘시개 내지는 사자, 심부름꾼으로 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고요. 또 최순실 쪽에서는 오늘 변호인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또 그런 것이 아니다. 왜 자꾸 법정에 가서 얘기할 것을 얘기하느냐라는 식으로 불만을 얘기하기도 했죠. 네. 차은택 씨가 구속 기소됐는데요. 공소장의 핵심은 역시 박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검찰의 근거는 어떤 겁니까? 네,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두 가지죠. 하나는 원래는 포레카라고 하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포스코의 회사. 이거를 강탈하려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직접 차리자. 그래가지고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광고 회사를 직접 차렸습니다. 이 회사를 차린 다음에 회사만 차린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KT를 이제 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KT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심겠다. 그래서 인사 강요를 하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물량을 받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물량 강요를 하는 것이죠. 광고를 달라. 네. 이렇게 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최순실이 얘기를 하면 네. 이것이 박 대통령에게 가고 박 대통령이 안수석을 시키죠. 네. 안종범 수석을 시키고 안종범 수석이 KT에 전화를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와 같이 인사 강요 그리고 광고 강요가 있었다는 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차은택 씨가 대기업 광고를 따는 과정에 박 대통령의 지시, 개입이 있었다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네. 총 몇 차례에 걸쳐서 이런 개입을 했습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있었다는 것이죠. 네. 첫 번째는 이제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압박을 했다는 겁니다. 이동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을 KT의 전무급으로 채용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압박을 했고요. 작년 1월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책을 변경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네. 원래 직책이 브랜드 지원 센터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케팅 부문 총괄 IMC 본부장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광고를 모두 주무를 수 있는 직책으로 이 변경을 해달라. 이게 대통령이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광고 대행사를 최 씨의 소유인 플레이그라운드로 하라. 이렇게 압박을 해서 3번에 걸쳐서 인사 압박 그리고 광고 대행사 선정 압박을 했다는 것이 네. 핵심이고 그래서 결국 68억 원을 KT로부터 광고를 따냈다는 것이죠. 네. 물론 차은택 씨, 구속된 차은택 씨의 진술을 기반으로 한 공소장이니까요. 박 네, 대통령의 그렇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네. 관련해서 내일까지 되면 조사를 하겠다는 검찰에 대해서 방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의 입장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유영하 변호인이 2가지 이유를 들어서 네. 그것이 어렵다라고 서면으로 이렇게 브리핑을 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 특검이 이제 그 추천을 내일 하게 돼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3일 안에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 임명 절차가 있어서 그게 바쁘다. 두 번째는 조원동과 이런 어떤 이제 차은택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특검 조사에 당장 응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2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특검 곧 내일이면 이제 후보자가 나오고 그럼 언제쯤 특검이 이 지금 수사본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인수해서 실질적인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예, 내일 이제 야당에서 2 사람을 대통령께 추천을 하죠. 네. 그럼 대통령이 3일 안에 임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그 안에 임명을 하게 되면 네. 특검이 이제 임명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럼 특검이 임명이 되고 나서 20일 동안의 준비를 거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특검보를 임명하고 하게 되는데 네. 아무래도 그 내일 대통령이 29일 서면 조사를 대면 조사든 이 조사를 이제 하지 않게 되고 네. 이렇게 되면 검찰에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하는 의미도 별로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임명되면 네. 결국 특검에게 바로 서류라든가 네. 이제까지 뭐 증거물이라든가 결과물을 넘기기 위한 네. 그런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 실제로 검찰의 수사는 종결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20일간의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특검이 네. 임명되고 나서도 네. 혹시 이 20일 동안의 준비 기간에는 네. 특검과 검찰이 같이 하는 같이, 것도 사실 네. 상정해 볼 수는 있는데요. 네. 과연 그렇게 할지는 아마 특검이 임명되고 나면 네. 넘기는 작업이 바쁘기 때문에 수사를 계속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네, 그렇다면 빨리 임명된다면 검찰 수사는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는 이번 주 안에 주 이제 안에 종결될 수도 종결될 있겠죠. 수도 네,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보신 것처럼 차은택 씨의 변호인이 차은택 씨가 사실 뮤직비디오 감독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네네. 그런데 청와대 비서실장을 네. 비서실장으로 재임 시절에 공간 찾아가서 만났다는 겁니다. 네네.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인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디를 찾아가봐라라고 말한 게 최순실입니다. 그 당시 성적자가 누구였다고요? 네, 그 당시에 한꺼번에 같이 모여서 간 거는 아니었다고 그러고요. 자기가 가보니까 김기춘 비서실장 공간에 김종 차관과 그 다음에 당시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내정자가 와 있었다고 합니다. 매우 구체적입니다. 만난 사실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만났다는 주장은. 네. 그러면 누가 봐도 김 전 실장은 최순실 씨를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통화한 적도 없다 이랬었는데. 네, 일단 차은택 씨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말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우석의 장모인 김장자 씨라는 사람이 네. 있죠. 네. 그리고 최순실 씨하고 네. 그리고 고영태와
또 이대 교수라고 늦게 밝혀졌죠. 이런 사람들이 골프를 쳤다는 겁니다. 네. 이 골프를 친 시점이 2014년 여름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원래 2014년 5월에 네. 우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차은택이 2014년 8월에 그때 문화융성 위원회 그 의원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 네. 대통령 직속이에요. 네. 그럼 요 시점이 뭐냐면 결국은 지금 가보라고 하는 이렇게 고영태가 이제 최순실한테 차은택을 소개시켜 주죠. 네. 이게 2014년 4, 5월경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차은택은 고영태로부터 최순실을 소개받고 그리고 최순실이 다시 이 차은택을 김장자 씨에게 소개시켜 주고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거를 보면 김장자 씨한테 이제 잘 봐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최순실이가 네. 차은택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을 좀 잘 봐주라. 우병우 당시 이제 비서관, 예. 비서관이 될 사람, 예, 아니 지금 비서관 임명됐군요. 그 임명은 된 상태죠. 여름에 골프를 쳤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네. 골프를 치면서 지금 나온 얘기를 보면 네. 좀 잘 봐주라는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건 그럼 두 가지 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최순실 축이 하나 있고 네. 이 김장자 씨 축이 하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최순실의 국정농단만 드러나고 있지만 네. 어쩌면 김기춘을 고리로 해서 이 우석의 장모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얘기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인데 최순실 게이트가 드러날수록 그 배후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있을 것이다라는 배우설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 차은택 씨가 변호인을 통해서 기자회견까지 자청하면서 김기춘 전 실장을 거론하고 나온 이유가 그 뭘까요? 부분이 아주 의도가 궁금합니다. 뭘까요? 사실 차은택 씨 혐의하고 김기춘 전 실장하고는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자들 앞에서 변호사가 갑자기 김기춘 전 실장을 언급합니다. 배경이 네. 뭘까요? 그게 바로 이제 차은택이가 최순실만이 이 사건의 어떤 최후 배우가 아니고 실세 배우가 아니고 김기춘 씨가 실세 배우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기춘을 통해서 사실은 김장자 씨와의 관계라는 걸 통해서 우석이 청와대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최순실도 대통령의 어떤 지인으로서 하나의 축을 형성하고 있지만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대통령과의 오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최순실보다 오히려 더 큰 힘을 작용시켰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차은택이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이 전체의 어떤 대통령 뒤에서 실질적인 힘을 발휘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겠죠. 네.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일면식도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김기춘 전 실장이 차은택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께서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만났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좀 회피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책임을 그건 이런 전가하고 얘기를 있는 하는 것이죠. 뭐냐면 나는 비선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네. 정선으로 움직인 것이다. 지시받고 그렇죠. 움직였다. 네. 대통령께서 지시를 해서 인사를 나보고 여러 사람을 만나보라고 했다. 그래서 네. 그 중에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어떤 인품을 갖고 있는지,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지를 10분 동안 만나보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나는 비선이 아니다. 정상적인 업무를 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야권에서는 김기춘 전 실장을 검찰에 세워라 이런 주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드러난 것만 봐도 설령 나는 최순실 씨를 모른다는 게 거짓으로 드러난다고 해도 법을 위반한 지시사항을 밝혀내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제 그리고 그런 지시를 했을 리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워낙 법을 잘 아는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박지원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위원장이요? 네, 위원장도. 지금 이제 최순실이야 어떤 그 직책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럼 최순실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한다든지 하면 비선이 바로 되는 것인데, 네.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비서실장에 위치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비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정상적인 자기의 권한 범위 내에서 어떤 직책 그 범위 내에서 네. 어떤 일을 했는가 이것이 문제인데 네.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나는 정상적으로 일을 네. 했고 대통령께 인사를 추천하는 그런 일을 했고 민정비서과도 그런 걸 상의했고 지금 민정비서도 사실은 최순실 씨라든지 김장자 씨를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그 민정비서에 앉히고 민정수석에 앉혔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 앉히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쓴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 아니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사실은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죠. 관련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만 차은택 씨 변호사가 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동안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가 골프도 함께 쳤는데 그때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가 함께했다는 겁니다. 또 교수도 한 명이 있었고 공교롭게 이대 교수였다고 하죠. 들어보겠습니다.
우병우 수석의 장모가 운영하는 기흥CC에서 골프를 같이 쳤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최순실, 그다음 고영태, 차은택 감독, 그리고 그 당시에는 누군지 몰랐는데 교수 한 분이 왔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언론 보도에는 이화여대 교수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누군지 몰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골프를 친 사실은 맞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게 이제 2년 전 여름입니다. 여름에 골프 7월이나 8월에 골프를 쳤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전 5월에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 당시 이제 비서관으로 그렇습니다. 민정비서관으로 임명이 되고 두세 달 지나서 골프를 치면서 우병우 전 그 당시 비서관의 장모죠. 네. 그러니까 기흥CC 회장에게 자, 이 사람 좀 잘 좀 부탁합니다라고 그렇습니다. 네. 최순실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오히려 최순실이 네. 김장자 씨한테 차은택을 잘 부탁한다는 말 거꾸로가 아니라 네. 김장자 씨가 얘기한 게 아니라 네. 최순실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네. 김장자 씨가 상당한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때는 이미 우석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있었기 때문에 네. 김장자 씨가 청와대에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네. 이것은 결국 김기춘 전 실장과의 연결고리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때까지만 해도 차은택은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화복합 융성위원회 이런 데 네. 들어가고 창조경제 추진단장이 되거든요. 그건 그 이후의 일이고 그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최순실이 김장자 씨한테 잘 봐주라고 얘기한 다음에 잘 봐줘가지고 그런 어떤 역할을 맡게 된 것이 아닌지 네. 이런 어떤 추측이 가능한 것이죠. 또 퍼즐 하나씩 맞춰주지요. 네. 얘기 쭉 나눠본 것처럼 뭐 최순실, 또 우병우 전 수석, 각 장모까지 그리고 네. 또 김기춘 전 실장과 그렇습니다. 차은택 씨까지 다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병우 수석이 다시 검찰에 소환돼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도 원칙적으로 공직에 채용이 돼서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비선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네. 다만 이제 이 사람이 과연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이 민정 업무라든지 이것을 제대로 네. 했느냐, 그래서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고요. 또 공무상 비밀 누설을 하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이 정도 되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때 이제 2014년 11월에 정윤회 문건 파동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사하려고 하다가 어떤 수사가 가로막힌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때 경정 한 분도 자살을 했었고요. 네. 그와 관련해서 수사 방해를 하지 않았느냐. 네. 혹시 이런 어떤 의혹이 가능하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집행 방해 네. 이런 혐의도 받을 수 있겠죠. 화제를 하나만 바꿔보겠습니다. 삼성그룹이 그동안에 이제 재단에 낸 돈이 204억 원. 네. 거기에 이제 정유라 씨에게 말 사주고 했던 돈이 35억 원. 그렇습니다. 또 장시호 씨에게 이런저런 지원했던 게 16억 원. 그렇습니다. 근데 또 30몇억 원이 또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먼저 아까 얘기했던 것은 비덱스포츠라고 하는데 네. 35억 줬다는 것이고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라고 하는데 장 씨한테 16억 줬다는 것인데 네. 이번에 나온 거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독일 현지법인을 통해서 43억을 보냈다는 것이죠. 최순실 씨한테. 네. 그래서 삼성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자신들이 이제 마장마술에 186억을 지원하기로 했던 게 있었거든요. 로드맵이라 해서 그것의 일환이라고 그래서 말사라고 보냈다. 그 말사 가지고 국가대표들 네. 훈련시키려고 그랬다는 것인데 네. 실제 훈련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네네. 정유라 씨 외에는. 네. 그래서 나중에 또 이 말을 팔아가지고 돈을 네. 회수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실제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다른 업체와 달리 삼성은 누가 실세인가를 정확히 찝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이 실세라는 것을 알고 네. 최순실한테 이렇게 정유라를 매개로 해서 네. 그리고 이상하게도 승마협회 회장, 부회장을 모두 맡거든요. 그렇게 해서 네. 자신들의 어떤 그 경영상의 어떤 이권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선 실세인 최순실에게 접근한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의혹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특정 개인을 위해서 샀던 말을 7, 8월에 되팔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때 시기가 또 절묘합니다. 그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막 언론에 보도가 되고 불거지던 시점이었죠. 네. 이때 맞춰서 말을 판 것도 무슨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의 그 정보력의 놀라움을 네. 금할 수가 없는데요. 이 최순실한테 접근을 했다가 어쨌든 네. 이제 최순실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니까 바로 이제 말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대표를 위해서 말을 샀다가 그 삼성 명의로 샀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명의로. 이렇게 샀다가 다시 팔아서 돈을 회수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 네. 삼성의 설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볼 때는 네. 상당히 참 놀랍죠. 그래서 의혹도 있는 것이고. 네네. 네, 그렇습니다. 혹시 삼성이 정교하게 최순실을 찾은 게 아니고 최순실이 정교하게 삼성을 찾은 건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삼성이 했다고 보는 것이 이제 맞는 것이 네. 그 204억을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실은 청년 희망재단이라고 하는데도 네. 또 250억을 냈었어요. 네.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돈을 줬다는 것은 아무래도 삼성이 최순실한테 접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의혹을 살 수밖에 없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